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자기 찾아든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낼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서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보아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을 때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이 쉽지 않죠. 그저 함께 웃고 술 한잔 기울이며 웃음꽃이 피면 다 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엔 꼭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들은 교묘합니다. 겉으론 다정하고 속으론 계산적이죠. 입버릇처럼 형님, 누님하며 웃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나이 들어서 왜 그들에게 더 취약해지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젊을 땐 세상은 싸움터라며 맞서 싸웠지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죠. 그래서 더 쉽게 속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의 거리를 느끼고 있나요? 말은 다정하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해지는 사람, 도와줬는데도 늘 불만인 사람, 언제나 자기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에너지 도둑에게 잡힌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간형, 바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얼굴로 다가옵니다. 언제나 웃고 칭찬하고 역시 형님이야라며 기분 좋게 만들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언제나 계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형님, 잠깐 도와주실 수 있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마음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합니다.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갚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이젠 힘들다 한마디만 해도 형님, 그럴 뿐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돌려놓죠. 그들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자존심과 체면,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들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간형, 늘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죠. 누구는 집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의사래. 그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 한켠이 시리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들은 나를 남과 비교할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합니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당신의 삶에도 독이 됩니다. 그들의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결국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비교는 젊은 날에나 하는 거야. 지금 내 인생은 나만의 속도로 흘러가는 거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언제나 남 얘기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맞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험담이 입에 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내가 진짜 아는데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대화에는 늘 누군가의 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남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 싫어해.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습니다. 남을 낮춰야 자기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당신의 험담을 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깃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험담으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험담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 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말 한 줄로 당신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느낄 겁니다. 당신은 그 부류가 아니라는 걸요. 이 세 가지 유형만 봐도 우리 삶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지 느껴지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망치기도 구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자꾸 피곤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의 거리를 배우세요. 거리 두는 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승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속고 상처받고 또 후회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걸 멈추지 못하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가려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그저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게 만들죠.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로 다가와 마음을 열게 하고 어느 순간엔 도움을 빙자해 당신의 세계를 침범합니다. 그들은 절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달콤하게 속삭이죠. 형님, 저 믿으시죠? 누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계산서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 교직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조용히 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따뜻한 분이었죠. 그는 후배 한 명에게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은퇴한 선배의 순한 마음을 이용했죠. 선생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만 공유하려고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건 그가 믿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난 그냥 그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후회가 담겨 있을까요? 세상은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경험은 쌓이지만 그만큼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당신의 선함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은 착하시니까요. 형님 같은 분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예스맨이 되어갑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주기만 합니다. 그런 관계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그런 관계가 떠오르지 않나요?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더 큰 부탁을 해오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나까지 어쩌라는 거야? 하며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람. 그들은 처음엔 연민을 자극합니다. 자기 불행을 강조하죠.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다들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늘 피해자인 척하며 타인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기분 좋았는데 이젠 그 사람의 전화만 와도 심장이 답답하죠. 그게 바로 감정의 빨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괜찮아? 라고 물을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은 불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죠. 이런 관계는 무섭습니다.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자신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건 사랑도 우정도 의리도 아닙니다. 그저 의존과 착취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잃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픕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인생 후반기의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돈 거래를 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에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형님, 이번에 잠깐만 도와주세요. 누님,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잠깐이라 말하지만 그 잠깐이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그 다음엔 더 큰 부탁이 따라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무너진 문제입니다. 당신이 한번 빌려준 사람이 되면 그들은 그걸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나이 들어서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기 싫어서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돈으로 지켜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오간 순간 진심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정말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이익 때문인지 한 번만이라도 의심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냉정함이 당신의 평생 평화를 지켜줍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서서히 깊어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간형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 거리두기와 관계 정리의 용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평화를 지키는 인생 2막을 살아야 합니다. 파트 3전 단절과 해방, 그리고 관계의 재구성.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누군가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정으로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그만두는 건 배신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배신은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오래된 관계니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야지. 하지만 세상 모든 관계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유통기한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 때문에 끊지 못하죠. 그 미련의 이름은 정이고 그 정이 결국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을까? 그 질문의 답은 대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하루가 무겁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가끔은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가까워질수록 팽팽해지고 지나치면 결국 끊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느슨한 줄로 이어져 있죠. 언제든 숨 쉴 공간이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서로를 꾸짖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관계는 드물지만 한번 맺어지면 오래갑니다. 그 반대의 사람, 늘 요구하고 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제 보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이쯤 되면 사람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엔 모임이 많고 관계가 넓은 게 좋았지만 이젠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행복하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숫자보다 진심을 세세요. 몇 명이 곁에 있느냐보다 한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참아온 건 착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도 이해도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상처로 끝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친구들 부탁도 다 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며 말했죠. 난 사람 잃는 게 제일 싫어.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단 걸 알겠어요.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한 거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누가 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배워야 할 건 누굴 붙잡는 법이 아니라 누굴 놓아주는 법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젠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마음을 정리하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이젠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미가 없다면 보내세요. 미련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 미련은 과거의 나를 위한 거니까요. 앞으로의 당신은 더 단단하고 평화로울 겁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유형으로 향합니다.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이들은 관계 속에서 가장 교묘합니다. 불쌍한 척, 힘든 척, 외로운 척하며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죠. 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동정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사가 없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변명만 있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사라지면 그들은 또 다른 피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놓아드려요. 그 한마디가 처음엔 미안할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삶을 지켜줍니다. 피해자를 가장한 조종자에게서 벗어나는 건 용기이자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의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부터는 그 모든 깨달음을 자기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짜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기술이 될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는 결국 편안함으로 귀결됩니다. 젊을 땐 자극적인 사람이 끌렸고 내 이야기에 감탄해주거나 내 삶을 바꿔줄 것 같은 사람에게 기대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사람보다 그저 옆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걸요.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하는 인간 5가지를 돌아보면 결국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적당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깝지만 엉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기대와 실망이 함께 찾아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뜸해지면 괜히 섭섭하죠. 하지만 매일 붙어 있으면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고 싶을 때 만나고 피곤할 땐 잠시 쉬어가고 서운함은 말로 푸는 대신 침묵으로 흘려보내는 여유.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기술입니다. 젊을 땐 말로 사람을 이기려 했죠. 하지만 나이 들면 압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같이 맞받아치면 잠깐은 통쾌하지만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이 한 문장으로 상황을 넘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표정과 태도로 관계를 지켜보세요.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 세 번째,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잡아두려 하면 썩어요. 예전에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부턴가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괜히 원망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하지? 하지만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계절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봄에 친구가 있고 여름에 친구가 있으며 가을과 겨울의 인연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할 인연도 있구나. 이걸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뿐이죠. 네 번째, 감사의 기술입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같이 밥 한 끼 먹은 인연에도 고마워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에게도 고마워합니다. 그 작은 감사들이 쌓여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외로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단 말도 없어? 그 마음속엔 사랑보다 결핍이 자리합니다. 진짜 어른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받았던 것에, 그리고 아직 곁에 있는 것에 집중하죠.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선 긋기의 기술입니다. 이건 평화로운 관계의 마지막이자 핵심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말을 믿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예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노라고 울고 있습니다. 선은 냉정하게 긋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선이에요. 이건 나한테 불편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아무리 아껴도 냄새가 나지만 맑은 물은 그냥 흘려보내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납니다. 나쁜 인연은 결국 떠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외롭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다. 맞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외로움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고 나를 지키는 법을 익히고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질 때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를 찾는다는 건 타인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다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었죠. 젊을 땐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 들어서는 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더 단단해지는 관계란 어떤 걸까요? 그건 많이 가진 관계가 아니라 덜 상처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마음이 여전히 어린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게 무심하게 대하면 그게 버림처럼 느껴지고 누가 약속을 어기면 세상 끝처럼 서운해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을 버티느라 누군가의 감정을 다 챙겨줄 여유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이해받으려는 관계보다 이해해주는 관계를 택합니다. 나이 들어 단단해지는 관계의 첫 번째 비밀은 기대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젊을 땐 사랑과 우정의 온도를 100도로 데워두죠. 늘 뜨겁게, 늘 서로의 전부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어른의 관계는 60도 정도의 따뜻함이에요. 부드럽지만 오래 지속되는 온도. 그 온도는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피곤하겠지. 요즘은 마음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온도를 낮출 때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두 번째 비밀은 비우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 서랍에 예전의 서운함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곤 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던 말, 그때 하지 않았던 사과, 그때 나를 외면했던 눈빛, 그 기억들을 붙잡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일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따뜻한 사람도 들어오죠. 관계의 여백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온기가 들어올 공간이에요. 비우는 사람만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의 주인을 나로 돌리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 감정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화는 내 안에서 피어나고 내가 다스려야 사그라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몫이고 내 평화는 내 몫이야.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세상이 조금은 조용해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진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경계심이 커집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죠. 하지만 진심을 닫아버리면 따뜻한 것도 함께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심은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 진심만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도움도 아닌 따뜻한 진심의 말 한마디입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 흔한 말처럼 들리지만 살다 보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가족 챙기느라, 직장과 사회의 기대에 끌려가느라. 정작 나는 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죠.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 관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상태로는 누구에게도 따뜻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만이 남도 오래도록 아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단단해지는 관계란 세상을 덜 미워하고 사람을 덜 원망하며 내 마음을 더 아끼는 관계입니다. 누가 내 곁을 떠나도 누가 나를 실망시켜도 이젠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간관계는 많이 사귀는 기술이 아니라 잘 비우는 지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 사람이 남습니다. 그 몇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만나요.